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 절세,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요,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조세 종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25가지나 됩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가 14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11개가 되겠습니다. 부자는 놀랍게도 이 25가지 세금을 거의 다 내는 편이죠. 기업을 운영한다면 관세까지 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하고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세금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가렴지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못 피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바로 상속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합소득세 얼마나 때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49.5%입니다. 버는 돈의 50% 가까이 절반을 내야만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지만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82.5%까지 세금을 과세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2%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 십몇 년만 살면 자기 집을 통째로 날리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최악의 악질 중에 악질인 세금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죽을 때까지 체증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는 그러기 상태에서 카운터펀치 또 날리죠. 바로 상속증여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요새 1% 내렸지만 2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6.4%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또 10%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세 20% 냅니다. 거기다가 상속세가 50%입니다. 전 세계 2등이라고 하지만 1등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있잖아요.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일반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20%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6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식을 미성년, 그러니까 손자녀한테 증여한다고 상속한다고 가정해 보면 30%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78%죠. 거기다가 미성년 자녀이면서 20억 초과의 손자녀한테 증여 상속한다면 4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84%의 세금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세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기네스 1, 2위가 한국 사람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12조 이상 냈고요. 김정주 회장이 6조 이상 냈습니다. 국민 부담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하고 각종 사회보험과 관련된 준조세를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2.4% 정도였는데요. 2021년도에 거의 30%에 육박했죠. 엄청난 가렴지구가 그동안 실행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32%나 됩니다. 거기에다가 2022년도 조세 부담률은 23.9%가 되겠습니다. 국세는 18.4%고요. 지방세는 5.5%. 정말로 세금 지옥에 우리나라 사람들 살고 있는 것이 용합니다. 조세 부담률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18.8%에서 시작돼서요, 23.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은 24.3%입니다. 우리가 좀 작다고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OECD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와 우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회보장 제도 그 정도 될까요? 세금 낭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세 및 국민부담률 전체적으로 스크린에 보면요,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 거 32%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건강보험,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되고 있고요. 기타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폭적인 인상 요인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50% 이상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국민부담률 OECD 평균은 33.5%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북유럽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랄만한 국민 부담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요즘은요, 고통 지수가 엄청납니다. 국민 고통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뭐 실업률이 우리나라 2.2%라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파라다이스거든요. 고용 천국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체감 실업률은 10% 이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체감 물가 상승률도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 그 물가를 평가하는 각종 품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소비하는 것들, 주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냈을 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채소값이요. 어때요? 뭐 100%, 200%는 그 가볍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요, 부추 한 단에 1,000원, 1,500원 정도면 충분했는데요, 6,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쪽파 같은 경우도 그 다듬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손질한 것은 과거에는 뭐 4,000원, 5,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6,000원까지 올라간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 2.2%지만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체감 실업률을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식은 여기 있습니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도 그 실업자에 포함돼야 되고요. 잠재 취업 가능자도 포함돼야 되고 잠재 구직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업자죠.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세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가 및 고용까지도 엄청난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유태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대부분 잘 모릅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종교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책에 나온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현명한 재판을 했다는 그런 판결을 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왕 뒤에는요, 엄청난 가렴주구를 횡행했던 아주 포악한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금으로요, 금으로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세금이죠. 그 다음에 금잔 금방패 레바논 궁을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국민들 전부 다 동원해 갔고요. 그런데 부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에 건설 사업에 백성들을 차출하고 부여시켰고요. 그 예를 들어서 페니키아 지역이다 보니까 지중해 무역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요충지다 보니까 나라는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으나 백성들한테 쓰지 않고 어떻습니까? 사치와 향락을 사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실체죠.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르호보암이.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신하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좀 선대했던 가렴주구를 폐지해 달라. 그래야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래야지 당신도 신망받는 왕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향락과 방탕한 사치 이런 것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이겁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 백성들을 그 채찍, 가죽 채찍으로 매질했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치겠다. 이거 성경책에 나오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에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됐고요. 얼마 안 돼서 이민족의 친미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렴주구는 패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까운 조선시대에도요, 가렴주구가 횡행했죠. 탐관오리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고요, 나라를 뜯어먹다가 백성의 고열을 짜서 뜯어먹다가 급기야는 뺏어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위정자라고 하는 것들이요, 왕족이라든가 각종 간신들이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렴주구라고 하는 것의 끝은요, 언제나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맞이했죠. 그러나 일제시대 때는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토에 대비해서 조선에서의 그 국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요,
조세 부담률을 알아보면 1941년도에 11%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23.9%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대로 된 통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좀 더 덜 걷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아주 중요한 태평양 전쟁 시기가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폐망하기까지. 그러면 국가는 위난 사태고요. 비상 재정을 하고 세금을 몰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6.1%밖에 걷지 않았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일제시대 때요. 정말로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는데 저는 팩트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구한 말 때까지요. 27세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입니다. 왜 27세냐? 영아 사망률이 대단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장티푸스 콜레라 등으로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평균 연령이 43세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엄청난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는요 상수도를 보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깨끗한 물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명에 있어서 수명 증가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의학 발달은 15%인데요. 물론 의학 발달도 됐죠. 그리고 영양 섭취가 엄청납니다. 영양 섭취가 장수의 35% 기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무려 16년을 더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그 평균 수명을 살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세금 하나만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담배세를 걷었습니다. 10%입니다, 소비자가에. 그런데 지금 담배세 얼마입니까? 73.86%거든요. 거기다 주세니 뭐니 이런 거 다 따져본다면요,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구한말 때, 조선시대 때 가름주고는 놀랄만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 동안에 남자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일을 해봤자 다 뺏어가니까 여자들만 일을 했는데 호구지책으로 애들 업고요, 안고서 젖 먹이면서 그냥 호구지책으로 겨울 그냥 밥이나 먹을 정도,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초급 목피로 연명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나태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지 모르겠고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은요 생계형 거짓말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재산이 있음에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있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털어가니까요. 하지만 일제시대 때는 김도한 등 깡패가 활보하던 자유시대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김도한에 대해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시대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갑오경장 때 노비를 폐지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했고요. 일제시대 때 완벽하게 폐지시켰습니다. 자, LG연구원에서 1인당 30세 정도 된 사람이요. 평균 내는 세금이 요즘 뭐 이거 얼마 전 자료입니다. 근데 12억 7천만 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랬을 때 4인 가족은 50억 정도 내는데 이것은 TBM이라고 하는 타임 밸류 오브 머니 그 세금의 화폐의 미래 가치나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이렇게 무조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물가를 고려해서 한번 판단해 보니까요. 놀랍습니다. 1인당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80세, 90세 평균 수명을 산다고 했을 때 평균 내는 1인당 세금은요. 놀랍게도 1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게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인 가족이면 400억 이상이 되겠죠. 정말이지요. 세금 때문에 부자 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지금 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세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한국에 살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기다려집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쓰나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요, 종부세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가액 100%를 적용합니다. 현재 60%를 적용했죠. 그 다음에 가장 사악한 짓을 합니다. 공시가격을 급등시키죠. 현재는 공시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이게 가장 사악한 것인데요. 종부세가 사악하지만 더 사악한 것은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100%를 올리죠, 매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율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누진과세, 중과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부세는 제가 볼 때는 이중과세입니다. 말도 안 되거든요. 상속증여세도 이중과세인데요. 놀랍게도 세금에 세금을 때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양도세 중과가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다주택자, 3주택인 경우에는 82.5% 과세를 하니까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없어진 것이죠. 다시 부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밖에 단기 양도세도 폭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폭탄이지만요. 법인세도 지금 1%씩 다운시켜서 최고 세율이 26.4%까지 되고요. 9.9% 내지 20.9% 정도가 보통입니다만은요. 이거 33%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표면적으로 50% 세계 최고입니다만은요. 지금도 6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기본세율을 최고 60%까지 올린다. 그러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반 기업 최대 주주는 20% 할증과세하니까 72%가 될 것이고요. 이런 기업의 주식을 증여한다. 손자녀한테 상속한다. 그러면 30% 할증과세하니까 93.6%가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 손자녀한테 20억 초과 증여 상속을 한다. 40%가 더 붙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100.8%입니다.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더 많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상상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요 문재인 정부 때 국적 포기세를 신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돼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해외로 도망간다 이민 간다 그러면요 22%를 추가적으로 더 때립니다.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양도세 폭탄을 매기고 기타 등등 하는데 거기에 주식 관련돼서는요 국적 포기세를 또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55% 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사배당 소득세라고 해서 추진하려다 못했지만요. 이거 추진하겠죠, 앞으로. 22% 정도를 때릴 것으로 보이지만 55% 간다는 보장이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가가치세에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부자만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도망갈 것이고요. 부자가 그 본사를 외국에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처럼 부자들이 300만 명가량 전부 다 국외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엑소더스죠. 그렇게 된다면 거둬들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고 하겠지만요.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 내지 22%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겠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19% 평균이었고요. 많이 받는 데는 30%도 넘으니까 우리 20%, 22%는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요, 55%를 때릴지도 모르겠죠. 부자들이 이렇게 된다면요, 엑소더스, 정말로 탈출 러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지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한국의 존재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베네수엘라처럼 국가가 국민의 다이어트를 무료로 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기적이 벌어지는데요. 전국민 다이어트 11% 감량에 성공했던 베네수엘라의 모습을 답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민의 94%가 절대 빈곤층입니다. 그리고요, 한 달 월급 받아봤자 커피 두 잔 마시면 바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현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는 다이어트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강제로 굶게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정말로 15kg, 20kg 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안 들이고 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부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당연히 고용도 없고 소득도 없고 기타 25개 세금이 있지만은 존재가 유명무실하겠죠. 낼 돈이 없는데요. 그야말로 지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나마 가렴주구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아바타도 뭡니까? 세금에 있어서 개인이 세금을 그동안 내왔지만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서 개인의 화신 분신인 아바타를 세워서 운영한다면 세금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분신이 법인이라는 것이죠. 법으로 만든 또 다른 인격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또 다른 형체의 AI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인이 바로 사람의 다른 모습이죠. 세율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은 최고 종합소득세의 49.5%지만 법인은 26.4%고 보통은 9.9에서 대부분 끝나죠. 아니면 20.9%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이익이 15억 원이다. 개인은요 6억 7천만 원 이상 내야 되지만 법인은요 2억 9천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법인은 15억 순이익이 나도 각종 비용 처리를 많이 한다면 순이익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하죠. 생활비 쓴 것을 비용 처리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고요. 이북을 통해서 그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저의 출판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법인은요 2월 결성금 상계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2월 결성금 혜택은 엄청납니다. 법인은 15년 동안 결손이 됐다면요 상계 처리가 가능하니까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한 해 15억 손실이 나고 다음에 15억 이익이 발생된다면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세금을 때립니다. 바로 6억 7,056만 원의 세금을 때리죠. 하지만 법인은 과세하지 않죠. 바로 0이 되겠습니다. 15년 동안에 결손금 상계 처리를 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은 매년 결손금 상계 처리 한도가 좀 있습니다. 60%, 80%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요. 법인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 용돈을 줘도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쓴다면 굉장히 큰 이익이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법인 운영 시에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접대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 부분들은요. 쓰게 된다면 대부분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법인을 설립해 놓고 법인카드를 활용한다면 아주 효과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 시에는요, 근로소득, 배당소득, 은퇴 후 근로소득을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및 위로금도 수령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해 놓는다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창출되는데 소득세 내지 않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복리후생비 등으로 그 생활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 설계, 은퇴 설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대출 시 개인보다 유리하죠. 시대적 측면에서 대출액 및 대출금리에 대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은 부동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및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비용 처리된다. 대출이자 엄청나잖아요. 비용 처리되지만 개인은 절대 불가합니다. 수익적 지출도 안 되죠. 자본적 지출만 일부 될 뿐이죠. 또한 법인은 채권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증자로 이자 없이 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서 법인이 커진다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면 꽝이죠. 그러니까 손자녀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녀 100% 자본금을 가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법인을 설립한다면 증여세, 상속세, 절세 효과는 극대화되고 종소세, 절세 및 건보료 절세, 기타 등등 모든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요 상속세 마련 재원으로 콘스탄트 김의 그 크로스 플랜을 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종신보험 대비 약 20배 정도 싼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상속세를 완벽하게 현금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용 처리 다 되겠죠. 또한 그 개인이 크로스 플랜으로 만약에 정신보험 가입한다. 그럼 비용 처리 안 되잖아요. 하지만 법인은 비용 처리 된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내고 자기 돈으로 정신보험 가입하면 손해가 막심한데 법인은 아예 소득 처리 안 하고 법인에서 지원하니까 그것도 20배 싼 정기보험으로 한다면 전액 다 비용 처리 받으니까 효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 아주 용이하고 물론 손자녀들도 당연히 상속세 재원 마련이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이 직접 투자로 금융기관을 이용했을 때는요, 투자 비용하고 수수료, 각종 세금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법인을 통해서 한다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엄청나게 법인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법인 운영을 하면서 운영 전반을 제가 지원해주고 투자 관련돼서 포트폴리오 관련된 걸 다 지원해주면서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모든 핵심적인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사항들을 다 제공해드립니다.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죠. 다양한 포트폴리오하고 그 다음에 AI 투자도 활성화시켜서 연기대 수익률을 6% 하든 8% 하든 10% 하든 아니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처 발굴을 통해서 자산관리를 지원해주고 정말로 여러분들요 이런 가름주고 하에서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각자 도생으로 상속 증여세 및 각종 세금들을 없애야 되고 피해야 되겠습니다. 세금 우산을 펼쳐서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을 펼쳐야 됩니다. 세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나우 지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나우를 거꾸로 하면 원이죠. 돈입니다. 돈, 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고 절세하는 시대는 지났다. 법인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일명 자자손손 플랜이죠. 그 다음에 100년 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요.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증손자녀까지도 100년, 200년, 300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가 하루 남았는데요. 을사년 갑진설계를 콘스탄트 김과 함께 NGP 플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에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NGP 플랜에 대해서 무료 컨설팅 해드리니까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지금 신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